지금 아까 이제 댓글로도 또 많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이제 삼성 라이온즈 드디어 이제 두산 베어스 감독이 된 이승엽 감독이 또 넘어온다. 그리고 얘기해 주셨죠. 라팍 방문 시 내 벽화 쪽으로는 눈길 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으로 이제 이 두산 베어스 감독 취임한 다음에 또 이제 남겨줬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 대구 팬 여러분들께 받은 사랑 기억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제 이승엽 감독이 방문하는 첫 이제 원정입니다. 대구 원정입니다. 좀 어떨 분위기가 좀 어떨지 이것도 좀 궁금해요. 뭐 일단은 우리가 아까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아직까지도 사실 저 모습이 살짝 어색한 감은 있죠. 어색하죠, 분명히. 그렇죠. 왜냐면 네. 삼성 유니폼을 뭐 거의 10년이 뭐예요? 그것보다 훨씬 긴 세월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게 있는데 더군다나 또 대구를 간다, 라팍을 간다 이런 게 좀 약간 어색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일단은 두산 감독으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은 또 본인이 그때 이제 SNS에다 글을 올리면서 그런 거에 있어서는 또 분명히 이제 선을 긋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응원을 해달란 말은 좀 못하겠지만 뭐 이렇게 얘기했고 지금 이제 첫 붙는 거기 때문에 또 이럴 때일수록 어떤 좀 서로 이제 프로팀 대 프로팀으로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만드는 게 서로의 이제 역할이거든요. 그렇죠. 굳이 가서 이제 이승엽 감독이 뭐 뭘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이승엽 감독은 두산이 이기는데 집중을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렇죠. 당연하죠. 삼성 또한 이승엽 감독을 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런 관련해서는 서로 최선을 다해서 붙는 게 제일 좋은 그림이다. 그러니까 공과 사는 사실은 이제 뭐 당연히 구분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이제 삼성의 레전드로서 그리고 이제 뭐 영구 결범, 벽화 뭐 이런 거 다 해줬지만 이제는 이제 두산 베어스의 감독으로 만나는 자리만큼 삼성 팬 여러분들께서도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칼을 갈고 있다고 해야 되나?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승엽포가 잘 나가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또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벽화 얘기가 나와서 한마디만 짧게 드리자면 그 이제 삼성은 이제 3루 더가웃이 이제 홈팀이거든요. 1루가 원정팀인데 1루 측에서 그 벽화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안 보이는구나 어차피. 굉장히 이쪽으로 이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정말 나가서 이렇게 보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눈길을 주지 않는다는 저 발언이 약간 어떤 그런 계산에서 나온 건 아닐까? 약간 눈길 주기 어렵네. 그렇죠. 눈길을 좀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두산 베어스 이 주중 일정이 삼성과 원정 3연전을 또 갖게 되는데요. 동시에 두산은 이제 대구로 향하면서 확실한 선두 경쟁 체제를 좀 굳히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승엽 감독이 맨 처음에 취임할 때는 계속 걱정이 됐었던 게 지도자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현장에서 이 실전 코칭 경험도 없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걱정을 많이 했었고 뭐 최강야구 감독했다 하지만 그게 사실 예능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생각보다 지금 굉장히 아까도 저희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지만 뭐 두산 팬 여러분들께서 이 김태형 감독의 후임이지만 뭐 별 감독으로 얘기가 안 나오는 것 자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은데요. 시즌 11승 1무 7패로 지금 1위 SSG 랜더스 그리고 2위 LG 트윈스에 불과 한 게임밖에 뒤지지 않는 그런 호성적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중 3연전에서 하위권인 삼성 잡고 확실한 도약 해보겠다 뭐 이런 각오인 것 같은데 지금 뭐 기자님들 사이에서 이승엽 감독 평가는 좀 어떤지 일단은 좀 궁금합니다. 네. 뭐 저희들이 뭐 이렇게 뭐 평가를 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어렵지만, 어쨌든 저희가 보기에 이제 외부적인 평가니까요. 순수하게 보면 이제 잘하는 게 분명 있어요. 네. 이승엽 감독이 어쨌든 이승엽 감독이 어쨌든 제일 좋은 건 뭐냐면 감독으로서 해야 할 과제가 처음에 있거든요. 초보 감독들이. 그렇죠. 근데 하나의 과제를 거의 공짜로 해결했어요. 뭐냐? 선수단 장악 능력이거든요. 근데 이승엽 감독은 선수단 장악을요. 그냥 바로 발표 나오면서 한 스타일이에요. 왜냐? 워낙 슈퍼스타 감독인데다가 구단주랑 긴밀하게 이제 구단주의 의중이 많이 들어간 감독 선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승엽 감독에 대한 힘이 실릴 수밖에 없고. 그렇죠. 아무리 잘 나가는 베테랑 뭐 이런 선수들이어도 이승엽 하면은 꼭 죽을 수밖에 없죠, 사실. 네. 그게 일반적인 초보 감독들이 사실 베테랑 선수 잘 못 건들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쨌든 공짜로 하나로 하면서 여유가 좀 있는 거죠. 그렇죠. 선수단 장악이 잘 되고 선수단 장악 능력 잘 하는 데다가 그러니까 기용을 어떻게 해도 부담이 없는 거예요. 이승엽 감독은. 어떠한 카드를 내가 어느 시점에서 써도 예를 들어서 엄청 베테랑을 못 빼. 김지환 선수 오늘 쉰대. 오케이 쉬어. 난 다른 애 써. 이런 걸 하는 게 이제 자기는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쓸 수 있는 카드가 훨씬 더 자유로운 거죠. 이승엽 감독은. 그렇습니다. 강단 있는 감독이라서 잘할 겁니다. MHJ님께서도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승엽 감독이 가장 지금 좀 앞서 있는 부분 이제 선수단 초보 감독답지 않은 카리스마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경기 운영면에 있어서도 좀 짚어주실 게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작전 너무 많이 한다 뭐 이런 의견도 좀 있는데 작전은 분명 좀 이제 많이 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어떻게 보면 좀 무난했던 경기가 그렇게 많았나 싶진 않거든요. 접전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 좀 작전에서 짜내는 경우도 좀 많긴 해요. 근데 이제 이승엽 감독이 아직 그런 면에서는 이거를 완전 원활하게 쓴다. 이제 그런 느낌은 사실 아직까지는 조금 아직은. 부족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치고 맞고 하는 결국에 또 선수들이 야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좀 작전을 너무 많이 거는 것보다는 아직까지 그래도 선수들한테 좀 약간 맡기고 좀 이러는 게 조금 더 저는 보인다 이렇게 아하,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래서 야구는 또 선수들이 하는 거다. 뭐 삼성사랑님께서 얘기해 주셨고 감독 관여는 팀이 부진할 때 하는 게 또 감독의 역량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두산 베어스 양의지 선수 영입이 일단은 좀 큰 힘이 되었었던 것 같고 분명. 또 향후 이제 플러스 요인들도 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마운드 전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외국인 투수 이제 딜런 파엘 선수 만약에 이제 복귀한다고 하면 또 그것도 이제 큰 힘이 될 거고 그럼요. 네. 뭐 이제 베테랑 필승조 김강률 선수 요것도 이 김강률 선수도 이제 돌아오면 큰 힘이 될 거고 김인태, 김대한 선수도 지금 재활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 복귀할 만한 선수들이 또 많이 있다는 것도 두산 베어스는 좀 상승세를 탈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본인도 말을 했죠. 이제 4월달은 정말 버티기로 가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조금 승을 많이 했고 그게 어쨌든 지금 보험이거든요. 그렇죠. 일종의 지금 네. 승패 마진이 나중에 좀 복귀하는 선수들이 오면은 그 보험이 근데 지금은 진짜 프리미엄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지금 좋은 상황이죠. 두산이 사실. 맞습니다. 네. 카레돈가스님 말씀처럼 지금까지는 좋아 보이지만 진정한 평가는 팀의 바이오리듬이 떨어졌을 때 대처를 보고 해야 할 듯. 사실 지금 시즌 초반이지만 너무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안 좋았을 때 이 팀이 이제 좀 슬럼프에 빠졌을 때 어떻게 극복하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어쨌든 네. 연패가 어쨌든 아직까지는 3연패밖에 없거든요. 이승엽 감독이. 만약에 이게 4-5로 갔을 때 어떻게 치고 나가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긴 하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즌 전에 사실 두산 베어스 올 시즌 이렇게 초보 감독도 또 오고 뭐 전력도 지난해 이제 9위를 했었던 팀이니만큼 높은 순위를 예상한 기자분들도 별로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좀 이렇게 강할 거라고 좀 예상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아니요. 아니죠. 저도 그렇습니다. 장은상 기자님 뭐 다 틀려. 저도 약팀에 아주 야무지게 넣었습니다. 약팀에 아주 야무지게 넣었었는데 네. 그것이 일단은 뭐 어쨌든 조금은 약간 예상을 깨고 나가고 있는데 뭐 또 이런 맛 아니겠습니까? 또 하면서 또 일단 기니까 조금 더 봐야죠. 두산의 경우. 어쨌든 지금 두산이 현재 선두 경쟁을 하는 원인이라고 할까요? 좀 키포인트 어떤 것들이 또 있을지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타선 얘기를 뭐 안 할 수는 없죠. 양석환 선수가 뭐 잘 치고 있잖아요. 맞아요. 지금 또 네. 홈런도 잘 치고 있고 또 외국인 타자가 아쉽긴 한데 분명 불펜에서 이제 해줘야 되는 이제 필승조사 정철원, 홍건희까지 가는 그 라인이 어떻게든 막아서 배달을 시킨다는 아하. 거예요. 리드는 지키면서 거기까지 가고 네. 또 선발이 생각보다 뭐 최원준 선수는 애초에 뭐 원래 이제 픽스돼 있는 거니까 근데 뭐 김동주 선수라든지 요 선수들의 라인이 생각보다 5선발인데 이제 계산까지 5이닝까지 어쨌든 해주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좀 승부를 봐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선발 야구가 조금 돌아가는 거죠. 알칸타로 다시 자기 구위를 찾았고 그쵸. 네, 그게 굉장히 크죠.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선발 이 퀄리티 스타트가 공동 2위 지금 8번을 또 이제 거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선발 투수들이 못 버티면 참 그게 불펜진의 그렇죠. 과부하로도 네네. 또 이어질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선발진들 일단 잘 버텨주고 뒤에 이제 필승조까지 잘 연결을 해주기 때문에 일단 계산이 서는 야구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두산 베어스의 또 강점이 아닐까 싶고 홈런도 지금 15개 때리면서 2위를 달리고 있으니까 확실히 투타 이 모든 쪽에서 이 밸런스가 잘 맞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이게 굉장히 드리네요. 홈런이 잘해서는 이제 홈런 하나만 가지고 보면 좀 의미가 크지 않다고 보는데 그렇죠. 이 지금 두산의 상황에서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두산이 원정 경기를 생각보다 많이 안 했어요. 광주하고 대전만 갔다 온 게 거의 전부거든요. 그렇죠. 물론 LG랑도 했지만 그건 어쨌든 잠시를 쓰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홈런을 2위를 하고 있다는 건 어쨌든 장타력에서 분명 장점을 엄청나게 발휘하고 있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저는. 네. 그래요. 타선은 양석환, 양의지, 양양도, 투수는 곽빈, 김동주, 최승경 국내 선발들의 호투가 맞아 떨어진 게 아닐까요? 맞습니다, 또 잘 맞습니다. 짚어주셨습니다. 네, 양의지라는 레전드가 되어가는 포수의 무게감이 또 어마어마한 것 같다. 야옹이님께서 또 말씀해 주셨고 지금 볼까요? 이승엽 감독이 부진할 때 대처법은 옆에 삼성 암흑기의 아이콘 김한수 수석의 노하우를 또 알려줄 듯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성공 비결은 몰라도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지는 누구보다 잘하는 분 아닐까요? 또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이게 사실 수석 코치로 이제 김한숙 이 전 감독을 모신 게 네네. 이런 이유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분명히 또 이제 원래 이제 본인이 이제 가지고 있는 능력이 또 있는 분이고 당연히 암흑기 때에 분명히 또 보여줬던 것도 있거든요. 김한수 지금 수석이. 근데 김한수 수석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옛날 별명이 레간자였지 않습니까? 레간자. 이제 보이지 않는 강인함. 아, 이런 게 그쵸. 있는데 소리 없이 강한 남자. 강하다. 그쵸, 소리 이런 없이 게 강한 있잖아요. 남자. 근데 워낙 말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또 감독할 때도 이게 또 유명했었는데 본인은 이제 말로 앞서가기보다는 이제 능력으로 좀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는 분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수석 코치 역할로서 분명히 그거를 굉장히 지금 내부 평가가 크게 하고 있다고 많이 얘기가 나와요. 아하. 근데 그걸 봤을 때는 선수단 사이에서 가교 역할도 어느 정도 하고, 왜냐하면 김한수 코치도 이승엽 감독이 있어서 그렇지 골든글러브를 뭐 그럼. 거의 한 6번인가 탄 양반이에요. 레전드 삼루수 그러니까, 출신이잖아요. 예, 여기도 뭐 완전 선수단이나 어떻게 이런 소통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전혀 거리낌이 없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 게 분명 시너지가 있다는 거죠. 아, 예. 맞습니다. 공교롭게도 김한수 코치, 이승엽 감독 선수 감독 시절을 또 겪어봐서 둘이 더 잘할 겁니다. 아, 그러네. 그렇죠. 김한수 감독이 있을 때, 삼성에 있을 때 그때 또 선수로도 또 뛰어졌으니까. 아유, 속된 말로 둘이 많이 해먹었어요. 정말 그쵸. 1루수 3루수 선수일 때도 그랬고, 그치? 예, 3루에서 송구하면 이제 그렇습니다. 딱 받아주는 이 예. 호흡이 또 아유, 이제 감독과 코치로도 타격 수비 다 둘이서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정말.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뭐 저희가 오늘도 역시 이제 재미로 하는 승패 예측 한번 좀 맡아봐야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삼성 라이온즈의 투수는 이제 이재희 선수고요. 이 두산 베어스의 또 선발 투수는 김동주 선수입니다. 1승 1패 1.80의 평균 자책점 기록하고 있죠.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이재희 선수는 승패 없이 평균 자책점 6.75인데요. 오늘 경기 사실 이제 선발 매치업으로만 봤을 때는 약간 좀 두산 쪽에 기우는 것도 사실인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지난번 한번 했었는데 또 시원하게 틀렸더라고요. 네, 제가. 하지만 네, 또 네. 해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에 저는 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이재희 선수가 여러분 다 무리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네. 왜냐면 이재희 선수 카드를 내가지고 지난번에 분명 또 한번 재미 봤거든요. 그렇죠, 삼성이. 네. 게다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산이 원정을 생각보다 많이 안 갔어요. 저 두산이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타자 친화적인 구장에서 생각보다 많이 안 했어요. 근데 이번 주 가는 구장이 라팍 그다음에 SSG 랜더스필드거든요. 이런 타자 친화적인 구장으로 갔을 때 9위에서 엄청나게 때리는 힘이 강한 투수가 선발진에 그렇게 많이 세팅돼 있지는 않다. 그렇죠. 알칸타라를 제외하면 그 투수들이 과연 타자 친화적인 구장에서 그런 어떤 압박감을 느낄 때 어떻게 투구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포인트라고 봅니다. 아하, 네네. 그렇습니다. 이제 타자 친화구장에서 그리고 이제 원정구장에서 어떻게 할지를 좀 지켜봐야 된다. 이제 사실 두산 베어스가 홈으로 쓰는 구장이 이제 잠실이잖아요. 이제 그렇죠. 뭐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정말 그렇습니다. 투수 친화적인 네네네. 이제 구장이기 때문에 네. 젊은 선수가 이게 장타야? 네. 이게 넘어가? 이랬을 때 좀 이제 압박감을 느낄 수도 네, 있겠다라는 네, 네. 부분 짚어주셨는데 그렇게 따지면 뭐 삼성은 뭐 잠실에서 던집니까? 여기도 똑같이 지금 라팍에서 던질 텐데. 아니지, 여기는 이제 잠실만 꾸준히 쓰던 거랑 네. 여기들은 이제 계속 삼성을 어쨌든 홈으로 쓰던 거랑 네. 또 출발점이 다른 거지, 생각의 차이가. 그런가? 그러니까 네. 어쨌든 여기 이제 장은상 기자님은 이제 삼성의 승리를 좀 그렇습니다. 이제 점쳐 보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두산 베어스의 승리를 일단은 좋아, 반반 갈렸어. 아주 좋아요. 아마 네. 그러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장펠레 좋아요. 장반꿀 나옵니다. 이 장은상 기자 반대로 가면 꿀이다 꿀이다. 또 이런 얘기 또 좋아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칭정 방문 1승 하시겠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 오늘 경기도 정말 이 이승엽 감독의 첫 감독으로서 라팍 방문인 만큼 굉장히 또 재밌는 포인트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네. 인터뷰도 또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럼요. 관련해가지고. 아유, 네. 벌써 뭐 방송사들 다 내려가 있겠죠. 뭐 맞습니다, 기자들도. 맞습니다.